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웰손 체크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잘못 알고 계신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질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가짜 정보를 진짜 의학으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가장 흔한 만큼 오해도 많은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이 이렇게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로 이제 좀 심하시면 밤마다 막 손이 저려서 막 깨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목 보호대를 막 1년, 2년씩 계속 차고 계시고 손목의 같은 부위에 이제 병원 가면 주사 많이 놔주잖아요. 스테로이드 주사 반복적으로 계속 맞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 정도는 그냥 두면 낫겠지 하고 1년, 2년 미루다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시기를 놓치면 신경 자체가 손상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병으로 오늘 끝까지 한번 영상을 보시고 본인 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이제 자주 보는 그 행동 자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이제 같은 자세로 손목을 쓰면 손목 주변에 이제 근육이 피로해질 수는 있지만 그게 곧 손목 안쪽의 신경을 이제 압박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짜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손목을 자주 굽혔다 폈다 하는 반복 동작이고, 행주 짜기, 빨래 짜기, 김장, 그릇 닦기처럼 손목을 계속 비트는 작업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둘째는 손목에 직접 압력이 가해지는 자세, 무거운 걸 손바닥으로 짚거나 손목으로 지지하며 오래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폐경기 전후 여성 호르몬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의 다수가 40에서 60대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단순히 많이 써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거의 안 보는데 왜 저는 손이 저리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혀 이렇게 막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이제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손목이 압박되고 그다음에 호르몬 변화, 이 3가지 조합으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해하시는 것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약국에서 보호대를 사다가 찼는데 왜 보호대 찼는데도 나 안 났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보호대 자체는 이제 어쨌든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은 주지만 이 보호대 자체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야간에 손목을 이제 굽혀서 주무시는 분들, 자는 동안 손목이 꺾여 있으면 이제 신경이 이게 눌리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손이 더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밤에 부목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긴 하는데, 자는 동안 손목을 이렇게 펴주면은 이제 보호대가 어쨌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1차적인 보존적인 치료는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는 낮에도 하루 종일 보호대를 장기간 차고 다니시는 경우인데, 보호대를 오래 또 종일 차고 계시면 손목을 거의 안 쓰게 되니까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강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목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회복은 더 더뎌질 수가 있고, 그래서 보호대는 야간 중심으로 의사 상담하에 기간을 정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대를 이제 충분히 써봤는데도 저린 증상이 그대로다. 그러면은 이제 보호대만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미루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증상이, 그러니까 병의 진행 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의 정도가 환자마다 반드시 이제 다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 개인차가 크니까 자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오해가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오해인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말 효과가 강력합니다. 한 번 맞으면 저림이 한 번에 가라앉고, 이거 평생 맞으면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데 같은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반복해서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신경이나 주변인데 힘줄에 이제 부담이 점점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로이드 염증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조직을 또 얇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반복 노출되면 이론적으로 신경 건 손상 위험이 올라간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냐면 처음에 한 번 맞고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서 저리면 또 맞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 간격이 6개월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간격이 점점 짧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주사 맞으면 어쨌든 증상이 바로 좋아지니까 효과가 있네. 이러다가 이제 정작 그 이후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다 보면은 신경 손상이 진행이 돼가지고 수술을 해도 이게 이제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필요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보통 같은 부위에는 최대 연 3, 4회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게 좀 그나마 좋고 한 번 맞으면 최소 2, 3개월은 간격을 두는 거를 좀 권고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오해는 수술 얘기만 나오면 다들 이제 수술을 말씀하시면 일단 처음부터 겁먹고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이제 수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큰 수술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부분 마취로 이제 팔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고 실제 수술 시간은 한 2, 30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뭐 수술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절개를 해서 뭐 진행하는 경우에도 뭐 그 절개 부위는 한 2, 3cm 정도 내시경 방식으로 이제 하는 뭐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절개 부위가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가벼운 일상은 이제 비교적 빨리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무직 같은 직구는 1, 2주 안에 이제 복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손에 이제 원래 하시던 대로 힘이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그래도 몇 개월 걸리고 무거운 물건 들거나 손목에 아주 힘을 강하게 주는 활동은 이제 회복 경과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으니까 수술 후의 재활은 이제 의사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걸 권고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이 무서워서 미루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취라는 것도 이제 해본 적 없고 피부를 절개한다면 얼마나 아플까 또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또 손을 못 쓸까 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저린 증상이 감각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게 되고 만약 엄지손가락 쪽 근육이 빠진 상태라면 이제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5분, 10분, 15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힘줄을 만들어주는 수술까지 해야 돼서 수술이 무서우니 일단 버티자는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손이 저리다는 것은 손목 터널이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손저림은 어디서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병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손가락이 저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분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부터 교화상으로는 4번째 반까지 저려야 돼요. 근데 동시에 다 저린 건 아니고 뭐 2번째, 3번째만 저리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다 저린 분도 있고 엄지만 저리다는 분도 있는데 새끼손가락이 보통 저리다고 하시는 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새끼손가락이 저려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라 이 팔꿈치에서 주근간 척골신경이 눌리는 다른 질환일 수 있다라는 걸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어디가 저리세요 하고 여쭤보면 이제 어느 손가락인지 그걸 확인을 하면 어느 신경이 이제 눌렸는지 어느 정도 이제 그 병력 청취로 이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저리니까 무조건 손목 터널이겠지 하고 보호대만 차고 계시는데 정확한 진단은 이제 신경 전도 검사 같은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손저림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가 저린지를 정확히 짚어보시고 그게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꼭 이제 손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 꼭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오해 5가지를 일단은 다 풀어드렸고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터널 증후군이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자가 체크 집에서 하실 2가지 검사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렌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손등을 이렇게 마주된 채로 요 상태로 1분 정도 유지를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분 정도 자세를 유지를 하면 이 자세가 이제 그 손목 터널을 이루고 있는 그 인대가 신경을 이제 압박하는 자세가 돼버리니까
저린 증상이 유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틴넬 검사라 그래서 이제 그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요 자리를 이제 손목 안쪽을 이제 가볍게 톡톡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드려 봤을 때 손끝으로 막 쩌릿쩌릿한 느낌이 좀 있다 하면은 이제 터널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체크는 정확한 진단은 아니고 참고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가보셔라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야간에 이제 부목 착용하는 겁니다. 잠잘 때 손목을 자연스럽게 펴주는 부목인데, 특히 이제 자다가 심하신 분들은 자다가 자꾸 저려서 일어나서 나 손을 털게 돼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야간에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펴준 상태로 이제 부목을 착용하면 증상이 조금 좋아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손저림이 이제 수주 이상 지속되면은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유해드려요. 보존적 치료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이 있지만, 보존적 치료로 이제 좋아질 수 없는 그 시기를 이제 이미 이제 지나버렸는데 계속 보존적 치료로 끌고 가면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그 신경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로도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이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야간 부목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사람은 자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손목을 굽혀서 가슴 쪽에 끼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정중신경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손이 저리고 부어 있는 게 이 때문이고, 야간 분목은 손목을 중립 위치, 그러니까 손목을 중립 위치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자 형태로 잡아줘서 자는 동안 신경이 계속 눌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잡은 오해들을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손저림 있을 때 이제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고, 스마트폰 탓도 아니고, 보호대만 차면 낫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평생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헷갈리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자, 다음 외선 체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아침마다 손가락이 딸깍딸깍하는 병, 방아쇠 수지에 대한 오해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주변에 손저림이나 손가락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분이 있다면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